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 오늘도 이제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되게 많은 물리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속도, 가속도, 또 뭐가 있을까? 힘도 배웠고 운동량, 충격량, 충격력까지 되게 많은 거 배웠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이 살고 있는 자연세계, 자연세상,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운 건데 오늘은 이 자연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또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운동하는 물체들이 과연 어떠한 원인, 무엇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단어는 일과 에너지라는 파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일과 에너지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충격량, 충격력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은, 자, 운동량이라는 것도 배웠고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과학자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많은 의문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정지한 물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정지한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를 어떤 일정한 힘으로 민다고 생각해요. 그럼 걔는 운동하겠죠? 운동하는데 아마 일정한 힘으로 민다고 했을 때 걔는 등 가속도 운동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힘을 주다가 힘을 딱 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힘을 떼는 순간 그 물체는 멈추게 될까요? 아니겠죠. 힘을 떼더라도 그 물체는 원래 운동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얘가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걔는 뭐다? 운동하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관성이란 것은 그냥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성질. 그럼 그 성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무언가는 뭐냐는 거지.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럼 이러한 근본적인 무언가, 즉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근본적인 것, 과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에 현재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뉴턴 너무 잘 알고 있죠. 물리학계 연예인이죠, 뉴턴. 어, 뉴턴이라는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질량 m 물체가 있을 때 걔가 속도 v로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걔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m 질량 곱하기 속도 v라는 어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에서 이게 운동량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제안했을 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 때문에 물체가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 뉴턴의 주장에 이어서 반론을 펼치면서 아니다, 다른 어떤, 그러니까 이 물체가 근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것은 질량의 속도의 곱이 아니라, 라이프니츠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라이프니츠는 아니다, 질량과 속도의 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물체가 운동하게 하는 근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구도관계를 가지면 되게 막 논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어떤 과학자가 실험으로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결과를 인해 가지고 라이프니츠가 말한 질량과 속도의 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게 물체가 갖는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거지만 이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근본적인 것은 우린 이걸 보고 에너지라고 불러요. 에너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라이프니츠가 말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것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뉴턴이 말한 mv는 운동량이야, 이건 뭔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란 것은 위에도 말했지만은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근본, 운동하는 물체가 물체의
원동력이겠죠? 원동력인데, 자, 그럼 교수님 여기서, 그럼 뉴턴이 말한 저 MV는 뭔가요? 그럼 뉴턴이 말한 MV는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쟤는 이제 운동량이라는 값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고, 운동량은 뭐냐면은 단순히 현재의 운동 상태예요. 현재의 운동 상태, 내 지금 운동 상태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고,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의 원동력, 근본 원동력이 되는 게 에너지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러한 에너지라는 원동력 때문에 현재 운동 상태가 생기고, 그 현재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게 운동량이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뭐다? 우리는 알다시피 관성이라는 성질이겠죠.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너무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에너지랑 운동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구나.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걔가 운동하는, 즉 물체의 원동력이 되는 게 에너지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드러나서 지금 이렇게 이만큼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운동량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한다고 할 때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정했냐면, 물체에게, 즉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즉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물체에게 일을 한다라고 말해요. 일을 한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물체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 받은 에너지만큼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운동하는 에너지, 즉 운동을 하면서 드러나는 걸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운동량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관계들 흐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요거를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해되죠? 에너지. 그 물체에게 일을 했을 때 그 물체는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 되게 중요합니다. 일과 에너지 정의, 이 부분에서는 수능에도 매번 나오는 거고, 물리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 일 에너지 파트에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힘도 적용이 되고 등 가속도 문제도 같이 섞여서 나와요. 막 짬뽕을 섞여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이 질량 M인 물체를 F의 힘으로 밀어서 S만큼 운동시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물체에게, 질량 M인 물체에게 F의 힘으로 밀었을 때 얘가 S만큼 이동했다. 그쵸? S만큼 이동했을 때 S만큼 이동하고 나서 손을 막 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이 물체는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 힘 F를 통해 물체한테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로서 뭔가가 전달이 됐고, 그럼 이 에너지만큼으로 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힘 F로 물체 M한테 질량 M 물체에 가해서 S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이 물체에게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요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한 거리 S, 요 두 개 곱한 것이 우리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다? 일을 했다 라고 나타냅니다. 할 수 있겠죠?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했을 때 우리는 그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지 일을 하는 거겠죠. 왜?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일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봐요. 힘이 한 일, 즉 힘 F가 한 일, 10N의 힘이 한 일, 장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빗면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 결론적으로 힘이 한 일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앞으로 되게 많이 들 텐데 힘 F가 한 일, 이걸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힘 F가 한 일이 뭐다? Fs, 얘가 주체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이 S는 뭐다? 힘 F가 작용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일 에너지에서 이 일의 단위를 봅시다. F의 단위는 뉴턴이었다, 그쵸? 근데 S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의 단위는 이제 사람 줄이라는 사람의 업적을 따서 뭐다? 줄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한 과학적으로는 뉴턴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여기다가 미터를 곱해서 결론적으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쓰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줄은 이제 우리 보통 줄을 되게 많이 써요. 100줄 했다. 힘이 F가 한 일은 뭐 20줄이다, 30줄이다, 50줄이다, 100줄이다.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줄을 또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힘 F가 한 일은 얼마냐? 주로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서 생각해 봅시다. example 1. 자, 지면에 1kg의 물체에다가 5N의 힘을 가해서 5m만큼 운동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 1kg의 물체에 5N의 힘으로 밀어서 5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m를 이동한 뒤 딱 5m만큼 이동했겠죠? 자, 이 5m만큼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이 물체가 이 5N의 힘이 물체에게 한 일을 구하고 싶어요. 발문이 이거예요. 5N의 힘이 뭐다? 물체에 한 일. 할 수 있겠죠? 힘의 주체를 잘 봐야 돼요. 힘을 가할 때는 사람 손이 힘으로 밀게 되면은 사람 손이 한 일. 어떤 실을 매달아서 물체를 당기게 되면은 실이 한 일.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진다? 중력이 한 일. 그래서 일을 논할 때는 항상 주체가 반드시 따릅니다. 누가 한 일. 그걸 잘 구분해야지 문제에서 잘 접근할 수 있어요. 자, 5N의 힘이 물체의 한 일 W는 힘, 주체 5N. 할 수 있겠죠? 이동거리 5m. 물체가 간 방향이 오른쪽, 이동한 방향도 오른쪽. 따라서 얼마가 된다? 25. 25줄이 뭐가 된다? 5N이 힘이 물체의 한 일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텐데,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물체에다가 5N의 힘으로 밀어서 쭉 가다가 어떻게 된다? 손을 뗐어요. 5m만큼 이동한 다음에 손을 뗐다고 생각합시다. 손을 떼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손을 떼더라도 그 순간 손을 떼더라도 계속 그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5N의 힘이 물체 한 일, 요 일을 했기 때문에 요 힘이 한 일이 이 물체에게 뭐다? 에너지로 공급이 된 거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물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즉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집중합시다. 되게 중요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기호로는 우리는 보통 EK, 카이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 불러서 EK라 적습니다.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EK라 부르고, 정말 중요한 게 앞에서 라이프니츠가 말한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게 에너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좀 더 엄밀히 수학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것이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에너지도 일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거기 때문에 단위는 뭐다? 일하고 똑같아요. 봅시다 한번.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인데 요거의 제곱이죠. 속도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킬로그램 미터 퍼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면에 놓여있는 물체한테 힘 F로서 일을 했다. 그럼 힘 F를 가해가지고 어떤 일정 거리만큼 움직이게 되면은 그 물체에다가 우리는 힘 F가 일을 한 것인데 그 일이 뭐가 됐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됐고 운동 에너지가 공급이 된 거다. 그럼 그 운동 에너지로서 물체는 계속 운동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도 구할 수 있겠죠. 운동량은 얼마다? 만약에 이 물체가 F로 일을 해가지고 속도 V로 움직일 때 이때 가지는 운동량은 얼마다? mv겠죠. 요 운동량은 뭐가 된다? 아, 물체가 현재 이러이러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현재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거겠죠. 이해되죠? 얘는 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되는 거는 운동 에너지고 요 운동 에너지라는 근본을 통해 운동할 때 운동량은 뭐다? 아, 현재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ample 2.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이구, 꼬불한데 수평면이에요. 얘가 2kg인데 요 2kg의 실을 매달아서 실을 잡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실을 잡고 끌 거예요. 얼마만큼? 10N의 힘으로 끌 겁니다. 실을 매달아서 이때 10N의 힘으로 10m만큼 이동시켰을 때, 그럼 이동시키고 나면 여기 뭐다? 실을 가지고 10m만 이동했겠죠? 그럼 10m를 이동한 순간 속도 V를 구하라. 10m를 이동시키고 나서 10m에 딱 도달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10m만큼 이동하고 나서 이 물체가 가지는 값이 있죠. 이 물체는 뭐다? 아, 힘으로써 일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 2kg 곱하기 V제곱.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운동 에너지를 알면 될 것 같은데 이 운동 에너지를 주는 주체가 누구다? 힘이 한 일이겠죠. 따라서 10N의 힘이 한 일을 구하고 싶은데 요 10N의 힘이 한 일이 또 뭐하고 똑같냐면 실을 통해 잡아당겼기 때문에 실이 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실을 잡고 10N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을 통해 물체에다가 뭐다? 힘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물체 입장에서는 실로부터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한 일. 요 실이 한 일인데 요 실이 전달되는 힘이 뭐다? 10N이라는 힘이기 때문에 10N의 힘이 한 일. 똑같겠죠. 자, 이 실 1W는 얼마다? 10N의 힘으로써 뭐다? 10m만큼 끌었기 때문에 100줄이겠죠. 따라서 실이 한 일, 10N의 힘이 한 일은 뭐다? 100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0줄의 에너지가 100줄의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따라서 우리는 V를 구할 수 있겠죠. 약분되고 넘어가면은 V 제곱이 100이기 때문에 100m 제곱 per sec 제곱이기 때문에 V는 얼마다? 10m per sec다. 따라서 이 2kg 물체에다가 10N의 힘으로 10m만큼 끌게 되면은 10m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속도가 얼마다? 10m per sec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가 좀 너무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2kg의 물체가 있고 오른쪽으로 10N만큼 끌고 있고 왼쪽으로 4N만큼 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끌고 나서 이 물체가 만약에 5m만큼 이동했다고 했을 때 5m 이동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아까도 위에서 구했다시피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지 속도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은, 그럼 이 물체한테 한 일이 무언지를 생각해야 돼요. 봅시다, 여러분. 10N도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4N도 작용하고 있겠죠.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작용합시다. 그럼 R자임이 얼마죠? 0이죠. R자 힘이 0인 상태에서는 물체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을 가해 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체한테 1을 가하려면 R자 힘이 0이 아니어야지 1을 가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1을 가할 때 필요한 힘은 R자 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는.
즉, 이 물체가 결론적으로 어떤 힘을 가해서 움직여야지 이동거리가 존재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뭐냐면 여기서 R자임을 구해볼까요? R자임은 10N이라는 산소 빼야지 얼마다? 6N이 R자임이겠죠. R자 힘일 겁니다. 따라서 요 R자 힘인 6N을 통해 이 물체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가 될까요? 힘이 한 일 W는 즉 R자 힘이 한 일이겠죠. 이 R자 힘이 한 일 W는 6N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다? 5m다. 얼마다? 5, 6, 30. 30줄이 뭐가 되냐면은 이것이 R자 힘이 한 일. 알겠죠? 아까 여기서도 R자 힘이 한 일이에요. 16선 자체가 R자 힘. 여기서도 5년선 자체가 R자 힘.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해진 힘이 R자 힘이 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는 오케이, 이게 R자 힘이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 R자 힘이 한 일 30줄이 이 물체의 2분의 1 곱하기 2kg 줄이 이 물체의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V는 얼마가 된다? 루트 30m/s가 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R자 힘이 한 일이 뭐가 되냐면은 요 운동 에너지 변화로 바뀐 겁니다. 즉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요해요. R자 힘이 한 일이 뭐가 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R자 힘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 볼게요. 여기서 물체의 R자 힘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 빼기 4도 R자 힘이겠지만 R자 힘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물체의 가속도가 R자 힘이었다. 그쵸? 그러면 질량은 2kg인데 뭐가 된다? 이 물체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가속도가 얼마죠? m분의 f, 2분의 f가 6N이기 때문에 3m/s 제곱이 가속도죠. 따라서 2kg 곱하기 3m/s 제곱이 가속도, 즉 이 곱한 게 뭐다? R자 힘이고 요 R자 힘으로서 뭐다? 5m 이동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0줄이 나오는 거겠죠. 이것도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R자 힘이 한 일이 뭘 가져온다? 운동 에너지 변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이제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질량 m 곱하기 요 질량이 움직일 때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s, 이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 에너지가 제로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거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는 0이었지만 실제로는 있겠죠.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v 제곱이라 합시다. 처음 운동 이제 V0를 할게요. 이때 이 공식을 보니까 되게 많이 본 공식이죠. 뭐다? 이 식을 정리하면 m 약분시키고 올리면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우리 등 가속도 운동할 때 배웠던 공식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의 의미가 뭐다? 시간항이 들어가지 않은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이긴 하지만 얘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R자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또 적을게요. R자 힘이 한 일. 이것이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자 힘이 해준 일, R자 힘이 한 일은 뭘 가져온다?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반드시 이해합시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문제에서 힘, 오른쪽 왼쪽 힘이 명확하게 주어질 때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가 주어질 때 우리는 R자 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R자 힘만 주어질 때도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점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봐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2차식이에요. 그런데 R자 힘이 한 일은 MAS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 풀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나올 때는 2차식을 정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2차식을 풀게 되면 루트 쓰셔도 귀찮은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 변화 2차식을 R자 힘의 변화인 R자 힘이 한 일을 1차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식을 1차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다. 이 단순한 이 아주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우린 수식을 표현할 때는 2차식을 1차식으로 낮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정리해 줄게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쨌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물체에다가 일을 가했을 때,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한 만큼 물체는 에너지로 바뀐다. 그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가 운동하게 되고 그 운동하는 현재 그 운동하는 상태는 운동량으로 표현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물체한테 작용된 알짜 힘이 한 일은 뭐가 된다? 물체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그걸 반드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거 정리해 보면은 오늘은 일이란 거 배웠죠? 일 W는 FS가 됩니다. 이때 일을 가했을 때 물체는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알짜 힘이 한 일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변화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수업 내용이었고,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팅! 문제 잘 푸셨죠, 여러분?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의 한 점인 P점에서 정지해 있던, 속도가 제로겠죠? 정지해 있던 물체를 10N의 힘으로 당겨서 Q점까지 운동시켰대요. 물체는 Q점을 속도 V로 지난답니다. 속력 V로. 이때 P와 Q 사이 거리는 안 적었네. 5m랍니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물체가 Q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속력이 얼마인지 나왔을 때는 이 물체가 얼마다? 질량이 5kg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즉 2분의 1 5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거겠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하는 근본, 주는 근본이 뭐냐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물체한테 일을 했어요. 누가 일을 했을까? 10N의 힘이 한 일.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5v 제곱이고 5는 질량이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5 0의 제곱, 즉 0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예요. 0이에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0이다. 오케이. 그럼 10N의 힘이 한 일은 10N의 힘 곱하기 얼마가 된다? 5m겠죠. 이동 거리에 따라서 이게 얼마 된다? 2분의 5 v 제곱. 할 수 있겠죠? 그럼 5는 약분되고 v 제곱은 20. 따라서 V는 루트 20m/s라고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10N이라는 알짜 힘이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를 불러왔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뭐냐? 알짜 힘이 한 일. 이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변화. 기억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에 힘 F를 가해서 뭐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한 가지. 일단 가속도 알 수 있죠. 2분의 8, 4m/s 제곱. 그리고 이동거리 얼마다? 28에 16, 8.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 물체한테 여러 가지 가했는데, 자, 기억 봅시다. 힘 F의 크기를 물어봤네. 힘 F는, 자, 이 물체에다가 F를 가했더니 이 물체가 2kg 물체가 4m/s 제곱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F는 MA에 따라서 2kg 곱하기 A 4m/s 제곱 따라서 8N이 되겠죠. 아, 힘 F는 8N을 맞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봅시다. 0초에서 2초 동안 힘 F가 물체한테 한 일, 힘 F가 한 일의 양을 구하래요. 힘 F가 한 일은, 힘 F는 8N이고, 이 8N의 힘이 작용한 이 방향, 요 방향으로 얼마가 움직였다? 8m가 움직인 거죠. 얘는 그러면은 쭉 8m를 이동시킨 겁니다. 2초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럼 힘 F 8N 곱하기 8m만큼 운동시켰기 때문에 64줄만큼의 일을 한 거겠죠. 니은 맞습니다. 할 수 있겠죠? 힘 F가 물체한테 한 일은 64줄이다. 자, 디귿 볼게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래요. 자, 이 물체, 힘 8N의 힘이 한 일이 물체한테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아,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뭐다? 맞다, 64줄. 왜냐하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처음 운동 에너지 제로, 나중 운동 에너지 64줄. 따라서 물체가 한 일은 64줄. 할 수 있겠죠?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인을 해봅시다. 물체가 한 일은 64줄이고 이것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바꿨기 때문에 물체 2kg 곱하기 속도 V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V제곱이 약분되면 64이기 때문에 V는 8m/s. 맞죠? 8m/s. 그래서 이 물체한테 한 일, 알짜 힘이 물체에게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기출 문제라든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다 보면 힘 F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질량과 가속도를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명확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란 식을 보게 되면 2분의 mv 제곱이란 뭐다? 2차식이 등장하죠. 이 2차식이 등장하면 제곱이기 때문에 처리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운동 에너지란 것을 알짜 힘이 한 일은 MAS로 바꿔버리면은 2차식이 아닌 1차식이 계산으로 엄청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 이거 반드시 우리는 이해합시다. 적절히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배운 거는 물체가 운동한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이 되는 것이 뭐다? 에너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물체에 공급해 주고 그 물체는 운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럼 그 상태, 운동하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뭐다? 운동량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mv 제곱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물체는 2분의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갖는 그 동시에, 그리고 그 물체는 mv라는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운동 에너지 가진다. 그럼 그 물체한테 알짜 힘이 한 일이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가져가게 되는 것.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 따라오셨고, 자,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말고 또 다른 에너지의 종류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